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토피 환자와 피부 알러지 환자들이 피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씻는지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주는 오늘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통 목욕을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와싱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 목욕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소독용 그 베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도 한 5분 정도 놀게 하시고, 어른들은 거기서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서 관리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와시부터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환자한테 드리는 비스톡스라는 동성제약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와시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거품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욕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먼저 나중에 욕조 안에서 씻게 되면 욕조물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보시면은, 가까이 와서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되게 부드럽게 닦이면서도 거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죠. 우리가 보통 세정제 사용하시면 거품이 되게 많은데, 비스톡스 라인에서는 최대한 계면 활성제를 적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했던 대로 샤워를 했다고 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욕조에다 물을 받는 거예요. 받으신 다음에 욕조물이 받친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린 포비돈을 넣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약인데, 얘가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펑갈 임팩트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증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적당히 희석한 상태에서 이 안에서 씻게 되면은 피부에 기생하는 여러가지 상재균이라든지 유해세균들이 들어와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일단은 욕조에 물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포비돈을 좀 희석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4, 5cc 정도 생각을 일단 먼저 하시고, 네, 이 정도 한번 타볼게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물의 양에 비해서는 지금 요오드가 많아서 지금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었죠. 이 정도로 희석한 상태에서 통에 들어간 상태에서 몸을 담그시고 몸에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세정은 아까 씻었기 때문에 다 끝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정이 끝난 상태에서 피부의 상재균이라든지 균의 감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히 소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농가진이 많거나 아토피 환자들 중에서 피부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염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거나 씻을 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이렇게 요오드 용액에다가 이렇게 희석한 상태에서 씻어주시면은 훨씬 더 피부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제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닦을 때는 비비지 마시고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눌러서 닦아주시고, 네, 다 세정이 끝나신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로션을 바르기 직전에 바르는 요오드가 나옵니다. 네, 퓨어다인이라고 해서 바르는 요오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색깔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볼 때는 노랗게 보이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하거나 피부염이 심한 곳에 떨어뜨려 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그냥 피부에 자연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거는 오일리시하지 않고 되게 수분만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금방 흡수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 요오드 자체도 피부에서 살균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보습제나 스테로이드 로션을 가지고서 피부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제 균의 관리도 되고 보습 관리도 되겠죠. 병원에서 처방한 스테로이드 로션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국소적으로 이렇게 심한 부위가 있으면 거기에는 또 연고를 처방하면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아토피 환자나 피부 알러지 환자들이 피부 어떻게 하면은 피부 세정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공부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의사항을 말씀 안 드려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오드로 씻는 거나 또는 소독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주의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읽어보시면은 요오드의 과량 폭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거의 8, 90% 가까이 7, 80% 이상이 요오드 결핍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그 정도의 세정되는 그 과정에서 폭로되는 양 가지고서 요오드가 과하게 폭로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넌센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2, 3일에 한 번 꼴 정도로 해서 그렇게 피부에 어떤 세정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주시면은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6개월 이하의 영아에서는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가 상의를 하신 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이 성인도 있겠지만 애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갑상선 기능 검사까지 해가면서 피부 관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세정 관리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농가진이 너무 잘 생기는 환자들은 그것 때문에 항생제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감염이 자꾸 있어서 병원에 내원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들한테는 꼭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에 바르는 요오드 같은 경우도 실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부러도 막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데 씻을 때 좀 폭로되는 정도 가지고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고 그 요오드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환자하고 조율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데 일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처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